발표를 맡은 경기도 교육연구원 김유정입니다. 제가 이미 화면 공유를 했네요. 네. 지금 소개해 주신 대로 수능 선호 수령 평가 도입에 대한 기대와 우려, 학생의 경험과 인식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를 했고요. 이 연구는 제 발표는 사실 지금 정책 연구로 수행하고 있는 수능 선호 수령 평가 도입 방안 연구의 일부 파트입니다. 네, 요거를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사실 수능에 선호수령 문항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논의는 이미 한 20년 전부터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뭐 결국은 선다형 문항이 암기식, 문제풀이식 교육을 강화하고 미래의 핵심 역량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의식으로 해서 수능에 선호수령 문항을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거죠. 크게 두 가지 차원인데, 하나는 수능이 선다형 문항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의 학교 현장의 교육에 좀 걸림돌로 작용한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사실 수능이 가지는 문항의 타당성에 대한 파트에서 수능이라는 게 대학 학생들의 대학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평가가 시험이 돼야 되는데, 선다형 시험으로는 사실은 그런 역량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런 문제 제기가 좀 되고 있고요. 2018년 사실 국가교육회의에서 좀 이 수학원술 문항 도입하는 게 좀 본격적으로 논의는 됐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반영이 못 됐고, 2028년에 대입 개편 발표 난 이후에 여러 시도교육청에서 이제는 선원수령 평가 문항 도입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임태교육감도 올해 초죠. 올해 1월에 대학 입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중요한 내용으로 수능이 절대평가되고 그다음에 선원수령 평가 문항 도입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관련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 수능에 뭐 수능 이렇게 개선해야 된다 저렇게 개선해야 된다 논의가 굉장히 많지만, 여러 개선안 중에서도 선원수령 문항과 관련돼서는 별로 중요도나 시급도가 낮다고 평가하거나 아니면 반대 의견이 높은 편입니다. 이제 여러 연구들을 좀 보면, 뭐 예를 들어서 23년에 뭐 설문조사를 했더니 고등학생 61.8%가 반대했다. 또 2019년도 정책연구에서는 교사의 46%가 반대하더라. 그리고 25년도에 이제 나온 기사에서, 이게 아마 24년도에 있었던 일일 수도 있는데, 국교위 국민참여위원회에서 토론회를 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논의를 하고 난 뒤에 의견을 다시 물었더니 그래도 찬성 60%가 나오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생과 청년은 65%, 일반 국민은 58%가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전문가와 또 청년, 뭐 일반 국민들의 이제 인식 차이가 좀 나타난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사실 이런 여러 반대 의론들의 이제 중요한 이유는 이제 여러 거를 고려할 때 주로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되면 채점을 어떻게 믿냐. 결국은 선원수용 평가 채점의 신뢰성, 그리고 또 사교육이 증대될 거다. 사실 학교에서 선원수용 평가 준비하기 어려우면 논술 이제 그런 학원이 엄청 늘어날 거다. 사실 이런 식의 반대 이유들이 많이 제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제 연구의 큰 틀 안에서 하나로 선생님과 교사와 학생들의 면담을 진행을 했고, 오늘은 그중에서도 이제 대학생 면담 결과를 좀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들이 수능 선호수령 문항 도입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금 더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인식을 좀 조사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생이 아니라 대학생을 선택한 이유는, 고등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평가도 해 보고 이제 수능 준비도 해 보고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도 해 보고, 사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조금은 성찰적으로 어떤 식의 평가가 더 우리에게 진짜 타당하고 의미 있는 평가인가를 좀 성찰해 볼 한 경험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서 대학생을 면담자로 선택을 했고요. 좀 진학한 대학의 지역, 그리고 성적 수준, 전공 이런 걸 좀 고려를 해 가지고 총 10명을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조명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고등학교 때 주요한 평가 방식은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두 번째 이제 대학에서 학습과 평가 경험은 고등학교 때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세 번째 수능 선호수능 평가 도입과 관련된 기대와 우려는 무엇인지. 그래서 조금은 찬성과 반대, 그러니까 수능 선호수령 도입과 관련된 어떤 찬성과 반대 의견에 대해서 조금은 성찰적으로 접근을 해 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면담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고등학교 평가와 학습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때 이루어지는 주요한 평가는 선다형 지필고사가 중심이 된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물론 일정 부분의 수행평가가 진행이 됩니다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여기도 나오잖아요. 정말 수행평가보다는 지필고사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은 성적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 요소는 기말 중간고사 같은 지필고사였다. 라는 거고 이 지필고사도 선다형 중심이었다. 물론 서술형, 논술형 문항이 있긴 했지만 서술형 문항도 사실은 조금 그냥 암기나 단답형 위주 그래서 객관식 문제와 크게 다를 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학생들 학습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습은 제가 고등학교 때랑 별로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교과서 보고 문제집 풀고 학원 다니고 사실 이런 식의 반복적인 문제풀이 그리고 근데 쪼끔 더 나아가면 출제 유형을 막 어떤 선생님은 이런 문제를 주로 내셔 하는 출제 유형까지 분석하고 또는 쪼끔 긴 서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모범 답안을 암기하고 하는 이런 방식의 학습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수행평가의 경험의 차이는 조금 더 들어가 볼 필요는 있겠더라고요. 학생들이 학교마다 수행평가를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경험의 차이가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형식적으로 운영된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내기만 하면 만점이더라. 뭐 그래서 조금 그렇게 의미 있게 진행되지는 않았다라는 학생이 많긴 했는데 그래도 의미 있게 진행되어 있었다라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많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러면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뭐 비중이 높기도 했지만 고차원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뭐 글쓰기 과제 사실 이런 것들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게 나중에 대학 가서 내가 과제 수행할 때 도움이 됐더라.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고요. 근데 동시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렇게 수행 평가가 의미 있었다라고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부담도 됐었고 어려웠었고 또는 나중에 평가 결과를 받아봤을 때 기준이 자의적이거나 불명확하게 느껴지기도 했다라는 그런 언급을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왔던 세 번째 토픽은 내신과 수능의 괴리예요. 이제 그러면 내신과 수능은 어떻게 다른데 수능 준비는 그러면 어떻게 했냐? 그럼 사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학교 수업만으로는 수능 준비가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학생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신하고 수능은 문제 유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은 조금 더 암기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반복적 문제 풀이에 더 의존했다면 그래도 수능은 조금 더 전체적인 맥락도 파악해야 되고 지문 이해 분석도 해야 되고 "사고력과 문해력을 요구하는 평가다."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수능도 시간 관리, 문제풀이 막 순서까지 막 훈련하는 전략적인 학습 패턴이 나타나고요. 굉장히 학생들은 이 두 개를 동시에 준비해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사실 면담에서 나온 맥락은 아닌데 적인 이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인식하게 된 부분들은 수행평가와 지필고사의 괴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최근에 수행평가에 대한 굉장히 그 얘기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얼마 전에 나온 이제 신문 기사인데 결국은 수행평가가 너무 부담이 되니까 "이거 하지 말 좀 줄여 달라."라는 청원이 올라왔다는 건데 여기서 나온 얘기를 보면 "수행평가 하느라고 정작 시험 공부할 시간이 없다." 어. 이건 내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능 준비하는데도 수능 평가가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부담된다. 사실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은 이 수행 평가라는 게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역량들을 기르는 어떤 방식의 하나인데 그게 학생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성적 그 자체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 공부에는. 왜냐면 그런 시험이라는 거는 선다형 지필고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수능도 마찬가지로 이런 역량들을 수행 평가에서 기르고자 하는 역량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형식의 시험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도 괴리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럼 대학에 갔더니 어떠냐? 일단 하나는 대학의 평가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더라. 그래서 뭐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시험만 보는 게 아니라 뭐 보고서, 발표, 팀 프로젝트, 뭐 실습 굉장히 평가가 다양해졌고 또 지필고사를 하더라도 선다형 문항은 거의 없다. 선원 수용 중심이고 그리고 암기보다는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가 다수였으며 근데 문제는 이제 전공과 교수에 따른 차이는 분명히 네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평가 방식이 달라지다 보니까 공부 방식도 바뀌었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암기만 갖고는 풀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개념 이해를 일단 해야 되고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 하는 이런 공부를 해야 했고, 그리고 서술형 문제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언어로 뭔가 이제 설명하는 그런 능력들이 되게 중요해져서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을 이해하고 내 스스로 탐구하면서 지식을 구성해 보고 이걸 논리적으로 표현해 보고 하는 방식의 학습들을 전략들을 취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사실 고등학교와 이제 대학의 평가 방식이 다른 것 때문에 초반에 되게 어려움을 많이 느꼈다라는 얘기도 많이 했어요. 일단은 정해진 범위가 없어서 교과서 같이 문제집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이거 내가 제대로 진짜 이해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사실 이렇게 의존할 부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내 스스로 어떻게 탐구하고 이제 공부해 나가고 하는 것들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조금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면서 좀 변화되었다. 학습하는 방법이 변화되었다 하는 얘기들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네, 세 번째 파트는 수능 선호수련 평가 도입에, 그러면 수능 선호수련 평가가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되게 뭐 저는 찬성해요, 반대해요, 사실 이런 거보다는 사실 이런 면에서 도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면에서 우려가 돼요. 라는 이제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능 현호실 평가가 도입이 되면 일단 대학에서 요구하는 어떤 이해와 이제 그런 사고력, 논리력, 문제 해결력, 사실 이런 것들이 수능에서 조금 더 잘 평가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수능이 대학 수학 능력이라는 것을 잘 담고 있지 못하다라는 걸 학생들도 인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반화하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다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암기자라는 친구 뽑는 거다. 근데 암기력보다는 미래 사회 필요한 역량들을 평가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고등학교 교육도 바뀔 거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 수능의 어떤 문항이 바뀌면 학습 전략의 전환을 촉진하면서 중등 단계에서부터 조금 사고력 중심으로 이렇게 학생들이 학습하는 어 것으로 교육 과정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한편에서 봤던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려들도 분명히 표명을 했습니다. 일단은 형평성 문제. 이게 선호술령이라는 게 조금은 더 선행보다는 어렵지 않냐. 그래서 이거를 뭐 배경 지식이나 뭐 이런 또 표현력, 뭐 사고력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사교육이나 가정 배경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도입되면 사실 가정 배경에 따른 격차가 확대될 거고 사교육도 늘어날 건데 그러면 그것도 어쨌든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이 될 거다라는 이제 우려였던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 제일 중요했던 건 채점의 문제였죠. 그래서 지금 선다형이라는 건 정답이 분명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인정하는 이런 결과지만 채점 기준이 동일하게 어떻게 신뢰롭게 객관적으로 채점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불신이 분명히 있을 거고 대규모 이의제기 사태나 법정 문제까지 나타날 거다. 이거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효과성 자체에 대한 의문도 있었어요. 저는 이거 되게 굉장한 통찰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선호중용 문항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여전히 암기 중심의 수업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범 답안을 외우는 방식의 논술고사가 된다면 이 선호술형으로 바꾸는 것의 효과성이 여전히 없을 거고 암기 중심의 수업 이런 교육 이런 게 바뀌지 않을 거다라는 우려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능 선호생 평가를 도입한다면 뭐가 이제 먼저 마련이 돼야 되냐? 일단은 채점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채점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가 체제가 마련돼야 된다. 명확한 채점 기준 마련돼야 되고 이의제기 대응 체계 구축해야 되고 외부 기관의 채점과 모니터링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교육 격차 해소해야 된다. 사실 아까 나왔던 우려랑 다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서 사실은 선원술 평가를 준비하기 위한 여건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들의 어떤 이런 교육 여건의 격차를 해소해야 되고 가정 배경에 따른 부의를 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뭔가 지원도 이루어져야 된다. 네, 이런 얘기들이었고요. 기본적으로 학교 선원 수련 평가가 지금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거에서 더 내실 있게 운영돼야 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교육 과정과 수업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평가만 그렇게 바꾸면 안 되고 사고력과 표현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해야 되고, 그러려면 뭐 토론과 탐구 중심의 수업이라든지 학습자 주도적인 학습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사실 제가 이제 뭐 사실 교사 면담도 했지만 거의 유사한 얘기들이, 이 중요한 얘기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요거 사실 대학생 면담만 해도 충분하겠다 해서 요것도 가져온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음. 그러면 네,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서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일단 이론적으로 봤을 때 선호수용 평가가 학습에 더 효과적이다라는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선다형 평가는 표면적 학습을, 선호수용 평가는 심층적 학습을 유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지금 면담 결과가 이걸 되게 잘 확인시켜 주고 있죠. 그랬을 때 선호수용, 심층적 학습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개념 이해를 기반으로, 이게 이해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뭐 탐구하고 스스로 탐구하고 지식을 구성해 나가면서 이게 고차원적 사고 과정과 문제 해결로 다른 역량으로 확장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행 연구 결과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만 이런 건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이게 되게 이게 87년에 있었던 되게 고전 연구인데, 물론 이게 지금 보통 대부분 다 대학생 연구이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연구를 보면 학생들한테 물어본 거죠. "넌 선다형 문항과 에세이형 평가 중에 어떤 게 더, 그걸 어떻게 생각하니?" 선호한다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이제 차원들을 놓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을 때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다 "선다형 시험이 더 좋다."라고 응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얼마나 어려우냐, 복잡하냐, 준비하는데 심리적 부담이 되냐." 뭐 사실 이런 요인들이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다형 시험을 더 선호하지만 딱 하나, 실제적으로 그 학생들의 어떤 지식에 대한 이해를 에세이형 평가가 더 잘 반영한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사실 에세이형 평가가 더 타당하다라는 건 학생들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평가 방식을 어떤 걸 대비해 놓고 시험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또 다르다 하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에세이형 평가 시험을 예상하면서 공부한 학생은 선다형 시험을 줘도 성과가 높지만,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선다형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를 한 학생들은 에세이형으로 시험을 내면 성적이 좋지 않게 나오더라 하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선다형 시험보다는 서술형 평가가 학생들의 고차원적인 인지 능력을 더 잘 평가하더라 하는 연구 결과도 있고, 서술형 평가가 학생들의 이런 인지 능력, 비판적 사고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력, 창의력, 메타인지 같은 다양한 역량 함량에도 유의한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 우리 면담 결과에서도 이런 게 잘 나타나잖아요.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어떻게 공부했냐 봤더니 현다형 중심의 평가로는 이게 표면적인 학습으로 이어졌고, 표면적이고 전략적인 거죠. 이해보다는 암기 중심으로 갔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성적을 더 잘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전략적인 네, 학습 패턴이 나타나요. 그런데 대학 이후에 보면 이런 평가 방식의 변화가 학습 방식의 변화를 촉진을 합니다. 암기보다 개념을 이해하고 탐색하고 구성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연습들에 좀 더 집중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대학 진학 이후에 사실 고등학교 평가 학습 방식 한계를 느끼면서 수능 선호 수능 평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하는 이런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대 여론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라는 거를 좀 이제 들어가서 보면 결국은 공정성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채점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어요. 물론 뭐 형평성,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는 했지만 핵심은 다 채점의 신뢰성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사실 우리가 하는 공부라는 게 굉장히 오랜 역사 동안 교과서 중심의 정답이 있는 선다형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학습 방법이 굉장히 표준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육의 문제를 얘기할 때 맨날 문제풀이 교육, 주입식, 암기식 교육 이런 게 문제다, 문제다 얘기하면서, 하지만 우리가 평가 방식을 여전히 바꾸지 못하는 거는, 이게 이런 선다형 문항 중심의 지필고사가 결국은 공정성을 담보한다. 왜냐하면 우린 너무나 경쟁이 치열한 체제잖아요.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체제 안에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다른 상위 학교로 진학을 하고 뭐 이제 명문대 진학해서 더 좋은 직업 얻어야 되고, 사실 이런 수단이었기 때문에 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이 성적이 객관적으로 누구나 수긍할 수 있게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담보하냐가 너무나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선다형이라는 게 결국은 공정함
평가다라는 인식이 되게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그런 이제 양상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한국 교육의 변화를 위해선 이제는 평가 방식의 변화가 이제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오늘 가장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게 단순히 평가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 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수업 교육 과정부터 변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학습 방식의 변화, 나아가면 사고 방식의 변화까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게 사실 제가 오늘 문항을 원래 쪼끔은 가져와서 객관식 선다형 문항과 선호수용 문항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선다형 문항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그냥 이제 학습의 문제가 아니라 정답을 찾는 거잖아요. 정답을 찾는 거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를 되게 진리, 객관적 지식이라고 놓고 그래서 이게 정말 사실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게 하는 유형의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해외 선호 수용 문항들을 보면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지문들을 주면서 이 지문들을 그러면 이 지문들을 제대로 이해했냐, 사실을 맞냐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어떤 뭐 이 내용이 텍스트가 누구에 의해서 어떤 맥락에 의해서 작성이 됐냐 하는 것들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여러 서로 다른 관점의 텍스트들을 놓고 이 서로 다른 관점이 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분석하고 성찰하면서 내 주장을 펼쳐나가는 이런 방식의 문항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원 수용 문항이라는 거는 단순 뭐 이제 그 평가하고 이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어떻게 사고하느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저는 봐서 우리가 이거 가져올 수 있는 변화는 되게 크다. 물론 수능에 선원 수령 문항 하나 도입된다고 해서 한국 교육이 획기적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게 큰 어떤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게 조금은 공정성 담론에 매몰되지 않고 더 다양한 의미 있는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선원 수령 평가 방식의 변화를 어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